여자들이 잠자리를 원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많은 남자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잠자리를 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여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잠자리를 하자고 말하는 여자는 너무 밝히는 여자,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 너무 해픈 여자라고 남자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여자들은 잠자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눈치챈 남자가 리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잠자리를 원하는 여자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여자들의 사고가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었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아직도 보수적인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있어 잠자리에 대한 요구는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해요. 신체적인 특성상 여자는 임신에 대한 걱정과 남자들이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고 떠나간다는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분위기적으로 무르익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와의 잠자리를 확신하기는 어렵죠. 잘못 판단해서 행동했다가 그녀와 완전히 멀어지거나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하룻밤을 허락할 때 보내는 신호를 남자는 잘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여자가 자신의 몸을 허락할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한 농담을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을 때 자연스러운 터치와 함께 야한 농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는 하룻밤이 가능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처음 만난 남자와 야한 농담을 한다는 것은 여자의 입장에서 무척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에게 야한 농담을 하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야한 농담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맞장구를 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는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는 절대로 곁을 두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특히 관심 없는 남자의 야한 농담은 무조건 거부감이 들어서 절대로 하지 않은 대화의 종류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자의 특성을 볼 때 남자에게 먼저 야한 농담을 걸어온다면 장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감정은 행동과 표정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정말 싫은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긴 한데 자존심 때문에 튕기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해요.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고 행동이 위축된다면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또한 거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억지로 진행하려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싫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이대지 마시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해요. 반대로 여자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진지한 느낌은 아닌데 모텔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는 난 너무 쉬운 여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너무 급하게 진행했거나 직접적인 표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자는 남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핑계거리를 남자에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 라고 말하거나 다른 곳에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어 조용한 데 가서 더 얘기할까 라는 핑계를 댄다면 여자의 의견에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남자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행동에 맞춰준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자가 리드하는 형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의외로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미소와 스킨십. 여자들 중에는 남자 사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잘하는 털털한 여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스킨십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미소를 보이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다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 모두 호감이 가는 존재에 대해 스킨십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남자와 대화를 할 때 미소를 잃지 않고 술을 함께 마실 때 술 기운의 도움을 받아 남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남자가 용기를 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터치 부위가 은밀하거나 횟수가 늘어나고 적극적이라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특별한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면 술자리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호감을 느꼈다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옮겨 앉아보세요. 거부 반응이 없다면 남자의 스킨십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는 긍정의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는 이성적 호감이 없는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실 때 옆자리에 앉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반경 1렘는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적인 공간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호감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았다면 자연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해요. 그녀가 옆에 앉은 남자에게 어깨나 머리를 기대는 행동을 하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한다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80% 이상인 거예요. 이러한 신호를 여자가 보낸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집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함께 술자리를 할 때 대중교통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하거나 좀 더 놀다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아요. 아마 그녀는 오늘 분위기가 만족스럽다면 이 남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결과에 대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대중교통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귀가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남자에 대해 호감이 크고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하룻밤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겨울이라면 따뜻한 곳으로 갈래, 여름이라면 편안하게 맥주 마시는 장소로 갈까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텔에 갈래, 오늘 할까? 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여자는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남에게 탓할 거리 없이 자신이 결정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네 번째,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다. 술을 마시다 보면 상대방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술은 남녀 사이의 성적 긴장감을 상승시켜 상대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혼례를 하고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술상을 봐놓고 술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술을 먹으면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는 과감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계속 남자를 바라보거나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남자의 말에 지나칠 정도로 호응을 하며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한 농담이나 과감한 스킨십을 병행한다면 오늘 밤 함께하고 싶다는 확실한 신호이기도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가 너무 취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인사불성이라면 다음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때 남자가 착각해서 하룻밤 함께 하자는 신호로 오인하는 경우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일부 여자들은 돈을 요구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여자가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고 싶을 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정확하고 빨리 캐치한다면 황홀한 연애를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애 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언제 내 여자가 오르가슴인지 아세요? 알면 더 행복해져요. 오르가슴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오르가슴을 느끼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칠까?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 파제, 그녀가 말하는 슈퍼 오르가슴의 정체와 그것에 도달하는 길을 밝힌다. 이 글은 루 파제가 저술한 더 비그 오 슈퍼 오르가슴에 이르는 유쾌한 섹스 나무 생각 안에서 발췌했다. 그녀에 따르면 여자는 10가지 이상, 남자는 4가지 정도 다른 형태를 통해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 오르가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클리토리스의 자극이나 삽입 섹스만이 오르가슴에 이르게 한다. 오르가슴은 한 번만 느낄 수 있다. 파트너와 동시에 오르가슴을 느껴야 한다 등등이다.
그러나 정력적인 남자만이 오르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니며 파트너와 동시에 느낄 이유도 없다. 또한 섹스 한 번에 단 한 번의 오르가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섹스할 때 여러 번의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오르가슴을 그녀는 슈퍼 오르가슴이라고 정의한다. ADVRTISMENT ADVRTISMENT 알고 보면 섹스는 심리적인 동시에 육체적인 것이다. 섹스의 즐거움은 놀라울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섹스 중 아래에 열거하는 8가지를 다 자극받아서 오르가슴에 도달하기도 하고 한 가지의 자극만으로도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다. 파도 속에 빠진 느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 내 몸 밖으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느낌, 참을 수 없는 쾌락과 고통이 동반될 때 등 오르가슴을 수식하는 말은 현란하다.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그 말만으로는 아리송할 때가 많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여자들은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을까? 1. 클리토리스 오르가슴. 클리토리스 오르가슴은 가장 흔한 타입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면 오르가슴에 도달한다. 클리토리스 오르가슴은 클리토리스가 자극을 받아 흥분의 정점에 달해 있을 때 일어나는데 그 느낌은 클리토리스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클리토리스는 대단히 예민한 신경섬유로 구성된 외음부 신경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거대한 조직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 크기는 외음순 속에 들어있는 콩알만한 크기가 아니라 그보다 10배가량 큰 크기다. 클리토리스 오르가슴도 여느 오르가슴과 마찬가지로 강도가 늘 같은 건 아니다. 손이나 혀로 클리토리스를 여러 방향에서 자극할 때 느끼거나 성행위 중 마찰에 의해 느낄 수 있다. 가장 강한 자극은 오럴 섹스나 손에 의한 자극이다. 클리토리스 오르가슴을 느끼기 쉬운 체위 여성 상위는 클리토리스를 자극하기에 가장 좋은 체위다. 클리토리스를 자극하여 오르가슴에 임박했음을 느끼자마자 여성 상위로 체위를 바꾸면 대개는 오르가슴에 성공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시간을 너무 끌면 페니스 삽입을 시작하기도 전에 오르가슴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한껏 달아올랐던 느낌을 상실할 수 있다. 남성 상위에서도 가능하다. 남자는 깊이 삽입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며 클리토리스의 접촉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큰 피스톤 운동보다 작은 동작으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 클리토리스와 페니스의 접촉이 유지된다. 2. 질경부 오르가슴. 질경부 오르가슴은 다른 오르가슴에 비해 정확하지 않다. 질 오르가슴은 질, 자궁경부 그리고 어쩌면 자궁까지도 포함된다. 클리토리스 자극과 질, 경부의 자극은 생리학적으로 크게 다르다. 클리토리스가 자극을 받으면 질의 내부 통로가 팽창하고 자궁이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페니스의 질 내부 삽입이 준비된다. 하지만 질을 자극할 때는 자궁이 올라가지 않고 질 안으로 내려온다. 오르가슴은 질과 경부의 자극이 최고조에 달할 때 일어나며 그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 남편이 오럴 섹스를 해줄 때의 오르가슴은 위로 붕 떴다가 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삽입하는 섹스를 할 때 느끼는 오르가슴은 훨씬 더 넓어요. 마치 몸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지요. 그럴 때는 몸을 둥글게 구부려 축 늘어져 있고 싶어요. 질경부 오르가슴을 느끼기 쉬운 체위 여성 상위 체위에서는 삽입을 깊게 할 수 있고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지속적인 클리토리스 자극도 가능하다. 무릎에 체중을 싣거나 아니면 그 자세에서 몸을 좀 더 일으켜 세워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한다. 남성 상위일 때는 여성이 다리를 들어 올려 남성의 목에 걸쳐 놓는 자세가 깊은 삽입과 강력한 압박을 하기 좋다. 뒤에서 삽입을 하는 후배위는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자에게 좋다. 질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페니스가 압벽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남자도 삽입 각도 때문에 귀두 앞부분이 강하게 자극을 받게 된다. 3. G포인트와 AFE 오르가슴. 클리토리스를 자극하지 않고 삽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오르가슴은 대부분 G포인트와 관련된다. G포인트는 자극을 받으면 크기가 약간 커지며 자극이 지속되면 대부분의 경우 강렬한 오르가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G포인트 자극에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들도 있다. 많은 여성들이 G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쪼그리고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을 때는 찾기가 어렵다. G포인트에 닿을 만큼 긴 손가락을 가진 여자가 없기 때문이다. G포인트는 동전 크기로 질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가운데 손가락의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에 위치한다. G포인트는 자극을 받으면 크기가 약간 커지며 자극이 계속되면 대부분 강렬한 오르가슴에 도달한다. G포인트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삽입을 통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AFE 영역은 말레이시아 성과학자 추안 채안이 명명한 부위다. AFE는 질의 스펀지 조직으로 G포인트와 비슷하게 복부에 위치하지만 질의 더 깊은 곳, 자궁경부 가까이에 위치한다. G포인트는 비교적 분명하게 경계가 지어진 부분이지만 AFE는 길고 경계도 불분명하다. AFE는 또한 가볍고 부드러운 애무에 반응한다는 점에서도 직접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G포인트와는 다르다. 그는 질액 AFE 부위에서 질액이 더 많이 나온다의 에로틱한 쾌감을 증가시키며 그 부위의 자극으로 오르가슴에 도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 여성의 특수성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G포인트와 AFE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위한 핸드 테크닉으로는 검지와 중지를 갈고리처럼 만들어 질벽 앞쪽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이렇게 하는 건 G포인트 자극에 가장 효과적이다. AFE를 자극하려면 가볍고 부드러운 동작이 필요하다. G포인트와 AFE 오르가슴을 느끼기 쉬운 체위 여성 상위일 경우 거꾸로 앉은 승마 자세 여성이 남성의 발 쪽을 보고 앉은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힐 때 G포인트의 자극이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남성 상위 체위에서는 여성이 다리를 들어 올려 남성의 허리 부분을 죄거나 여성의 허리 아래에 베개를 넣어 각도를 조절한다. 서거나 앉거나 무릎을 꿇고 삽입하는 체위도 시도해 볼 만하다. 남자가 무릎을 꿇거나 선 자세에서 90 각도로 삽입한다. 여성은 침대에 똑바로 누운 채 발뒤꿈치를 남성의 어깨 위에 올려놓거나 무릎을 남성이 90도 꺾은 팔꿈치에 걸쳐 놓는다. 이때 각도는 여성이 조절한다. 4. 요도 U포인트 오르가슴. 요도를 자극하면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때처럼 강한 쾌감을 느끼는 여자들이 있다. 요도와 요도의 좌우에 위치한 내분비선은 3면이 클리토리스로 둘러싸여 있고 클리토리스의 기두와 음문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요도 입구는 클리토리스 바로 밑 질의 입구 바로 위에 위치한다. 클리토리스의 실제 크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요도가 자극받을 수 있다. 오럴 섹스를 하는 동안 아랫입술로 치아를 감싸고 요도 부분에 강한 압력을 계속 주는 방법이 있다. 또 소음순을 열고 요도를 드러내어 바로 그 위에 혀로 부드럽고 다정한 애무를 해줄 수도 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반응에 따라 움직인다. 섹스보다 오럴과 핸드 테크닉을 통해 더 쉽게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 요도 U포인트 오르가슴을 느끼기 쉬운 체위 여성 상위일 때 여성이 두 다리를 활짝 벌린 자세로 강하게 앞으로 미는 운동을 하면 음문의 윗부분이 페니스의 시작 부분과 접촉하게 된다. 혹은 여성이 소파나 침대 끝에 앉고 남성이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여성이 남성의 허리에 다리를 감아 남성을 끌어안아 당긴다. 이때 남성은 짧은 피스톤 운동을 한다. 5. 젖가슴 젖꼭지 오르가슴. 젖가슴 오르가슴은 생각보다 훨씬 일반적이다. 여성 오르가슴의 여러 종류 가운데 두 번째로 일반적인 형태다. 자극이 정점에 달할 때 젖가슴에서 시작된 감각이 바깥으로 확산되면서 오르가슴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통계는 젖가슴 오르가슴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지만 그 빈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메스터스와 존슨의 킨제이 보고서에는 1%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29%의 여자가 한 번 이상의 젖가슴 오르가슴을 경험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 젖가슴이나 젖꼭지의 자극이 성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여자들이 많다. 직접적인 연결관계는 느끼지 않지만 젖가슴과 젖꼭지의 자극이 오르가슴의 강도를 높여준다는 여자들도 있다. 또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 오르가슴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도 오르가슴을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자궁이나 질 경부의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것. 젖가슴의 자극은 부드럽고 큰 원 동작을 좋아하는 여성도 있고 젖꼭지를 깨물거나 잡아당기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자극의 강도를 천천히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이다.